정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라는 얘기로 해서 말문을 틀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리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무대는 말 넣고 썼지만 사실 제가 이런 스피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여러분이 독서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쳐서 좋은 독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안내자 역할 아니면 참고 역할을 좀 하고자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다 부족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완벽할 거야. 부족할 거예요. 일단 저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정 환경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는 사실 독서 모임 하면서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넬란다에서 말이 꼬이네요. 넬란다에서 오셨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쳐다보는 것까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리고선 한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다 여기가 됐는데 사실 형제들도 있긴 했지만은 그때의 그 부모님 잃고 나서의 그 성장하는 게 사실 그 청소년기고 한창 성장할 나이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그런 성격들이나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또 내성적이고 가뜩이나 내성이 더 내성적이고 더욱더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생활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잠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해오다가도 저에게 그게 봄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32살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하면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누가 저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꼭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2년 동안 저 배우자를 쫓아다녔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흥 쪽에 회사가 있는 회사 기숙사가 더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배우자가 수원에 살았어요. 수원에서 시흥까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침에 출근을 시키려고 수원에서 회사를 출퇴근하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우자를 태우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계속 한 건 아니에요. 매일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카풀이 있었는데 카풀 그 분이 다른 데 출장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제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눈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위험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자를 이렇게 출근을 시켜준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아침에 딱 오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딱 보여지게 배우자 보라고 그렇게 해서 딱 보여줬는데 배우자가 본체만치 하더라고요. 그때는 배우자가 한창 튕길 때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다음 화이트 데이 때는 그때도 이제 밤늦게까지 남아서 그래서 배우자가 아침에 출근할 전에 이제 초콜릿 이렇게 많이 쌓아놔서 선물로 줄 겸해서 쌓아놓고 배우자가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제가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배우자가 성향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가슴 앓이도 많이 했습니다. 막 혼자서 끙끙 앓고 많이 울기도 했고요. 참 인생 비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 집안 가족들은 다 반대했어요. 저가 쪽에서는. 근데 여기 한 사람 처제가 저의 지원군이 돼서 저는 많이 이렇게 응원해줘서 결혼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고맙다고 처제한테 만나서 밥 한번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 아까 같은 회사에서 다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좀 있으면 20년이 돼 가요.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해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고 그때 제 나이가 한 40이 됐었어요. 40이 됐었는데 30대 보이죠? 고마워요. 그래서 40대인데 40대의 위기라고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날이 막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딸이 지금 둘이 있는데 앞날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하고 어떻게 가족을 거느리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대하는 게 싫어진 거예요. 왜냐 사람을 대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회피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심적인 고통이 많이 지속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뭐 말씀드렸듯이 뭐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책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계속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의 과거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했었던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기억하건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했을 때 아이들을 많이 즐겁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그때 꿈이 아마 개그맨이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뒤에서 막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막 뭐 진담반 농담반 이렇게 얘기 막 장난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중에 제가 또 한 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 분위기가 뭐 흐트러지기도 했지만은 사실 분위기도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은 기억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냥 단체에 반미팅 시켜주는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혹시 지금도 DT한 게 있나요? 고등학교? 그런 게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때는 아마 제가 그 가정이 그런 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시절 때는 과에서 이제 대표를 뽑는데 제가 그때는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내 과 대표할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나와서 유세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손 들고 제가 과 대표 하겠다고 이렇게 밖에 나온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제가 키가 작으니까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지만 큰 일을 해냈다고 저도 과 대표가 키는 작지만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앞에 나서 용기 있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죠. 그런데 그 뒤에 또 후보자가 나와서 유세를 한 거예요. 한 말이 그래도 과 대표는 키가 커야 됩니다. 그 친구가 키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친구가 과 대표가 되고 그 교수님이 저보고 부대표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대표가 제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용기 그것 때문이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과 대표까지는 하시다. 대표 아니면 안 하겠다 하고 거절하고서 안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경험은 제가 또 2학년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진행 MC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경험이 없었던지라 진행하면서 이제 술도 맥주도 한잔 하면서 하잖아요. 술을 너무 마셨던 나머지 끝에가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선물도 많이 남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친구
돌잔치를 제가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이 친구는 제가 일명 말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사회를 저보고 봐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막 용기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부탁해라 해서 다른 친구가 결혼식 사회를 보고 진행했었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돌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죠. 뭐 농담식으로 좀 약간 얘기했겠지만은 이 돌잔치는 네가 좀 진행을 해봐라. 사실 저는 이렇게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인터넷 막 검색하고선 해가지고 돌잔치 하는 형식이나 그런 거 검색해서 뭐 순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분위기는 싸했죠. 처음이자.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대에 서고 마이크 잡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성격이 이제 내성적이다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것도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술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술학교라는 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마술사님이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마술도 배우고 강연도 배우고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학교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마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랑의 집이라고 봉사 단체가 이렇게 어린들이 이제 밥 시켜주는 봉사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랑의 집 원장님 되시는 분이랑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고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한번 또 했었고요. 이분은 이게 김종덕 MC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도 뭐 예전에 뭐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 오셨는데 팬미팅에 있어가지고 팬미팅 사회 MC로는 이분이 다는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억대 연봉 이상으로 지금 수입이 계시고 이분도 뭐 MC를 기르는 아카데미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교육하는 세미나도 한번 다녀왔었고요.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산에서 이제 시흥에서 여기 서울까지 교육을 위한 사람 만나는 걸 하기 위해서 평일에도 이렇게 사람 만나는 연습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책을 내시고 강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6.16 갖고 갑시다의 그 김수호 대표님도 제가 만나서 이 좀 에피소드가 다른 분들에게 책 저자를 만날 때 여러분 같이 가요. 여성분들 계시고 그렇죠? 코앞에서 같이 가면 분위기가 좋거든요. 저 혼자 가는 거 뻘쭘하게. 그래서 한 30분 넘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물론 대화가 중간 단절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항상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자를 같이 갈 때는 저자를 만나러 갈 때는 혼속으로 가시면은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잘 대화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사람 만나는 용기를 냈다 하는데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환도 꽃도 제가 사비를 드려서 선물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분은 혹시 그 유근모 대표님, 그 상주 CEO 그분도 요거는 이거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4명이 스태프분에서 같이 가서 자원농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채소 농장 하시는데 그 식당도 있고 해서 그분도 만나고 이분은 왔는데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가서 한 2시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본인이 그 귀하게 여기는 찻잔에다가 또 귀한 차를 주시면서 찻잔이 500만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다가 찻잔에다 마시고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송수영 대표라고 자기개발 저서를 막 3권 정도 내신 분이고 이쪽 강연은 토요일마다 해요. 토요일마다 아침 7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러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유머센터라고 합니다. 김진대 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책을 320만 부를 발표하신 분인데 베스트셀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침마당에도 나왔는데 한국 유머 치료, 유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시도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머를 좀 가르쳐주고 그런 곳인데 제가 여기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창기 때 그 1일 스텝을 했을 때, 꿈행국이 1일 스텝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정일 작가님 계신데, 이때부터 제가 꿈행국에 맛을 들여서 활동을 해왔고, 뭐니 해도 제가 꿈행국이 사람들 만난 게 큰 행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혜신 회사님도 계시고, 앞에 이군종님도 계시고요. 이군종님께서 리더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연습들은 이 스피치나 무대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진행한 거에 대한 책들이 또 여러 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용 스피치,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뭐 사회자, 백과, 뭐 카네기 그런 유명하죠.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대로 연습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론도 익히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거는 제가 어떤 도전을 해봤냐면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걷기도 연습을 했고요. 걷기를 한 170일 정도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많이는 안, 한 15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발성 연습을, 여기 호수공원입니다. 발성 연습을 주말에는 시간이 되니까 호수공원 가서 좀 먼데, 집에서 약간 먼 거리인데요, 걸었기에는. 그래서 주말에는 이게 호수공원 가서 발성 연습을 하고, 평일에는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그렇게 연습해서 이 발성 연습을 한 100, 제가 따져보니까 152일 정도를 계속 발성 연습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굳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블로그입니다. 제가 이렇게 습관 공감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9개의 습관을 6일 했다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서 제가 습관들을 어떤 걸 했다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걸 적고, 뭐 며칠 했다 이렇게 적었던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것을 했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몇 개 제가 무대 경험을 하고 했던 것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월 모임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진 좀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시더니 노래방 맞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아주 귀엽게 잡아서. 저희 한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한때는 이렇게 다 꿈행국이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 모임 때마다, 강연 때마다 이렇게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 안 보이시죠? 실력이 나는 느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저번보다 매끄럽고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거기서 뭐 사회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진짜 재밌었네요. 오늘 별로 재미없네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매우신데 진행 정말 잘하셔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제가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분 하신 얘기가 진짜 사회 잘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잘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해 주시니까 모두 어떤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던 걸 했을 때 피드백이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만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봐서 잘하는구나 칭찬을 해줘야지만 그 하는 사람도 더 에너지를 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발표 자료를 또 만들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MC를 같이 본 적도 있었어요. 이분은 아나운서 지망생들이죠. 아나운서 지망생들 제가 직접 후보자들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래서 선출해가지고 7대1의
경쟁률을 뚫고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사회를 해봤고요. 좋아서, 즐거워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사진. 이때가 이제 김승호, 그 김밥하는 CEO, 한가비밀의 김승호 회장님의 그 강연회 때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아쉬운 점이 그분이랑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스케줄 바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강연하시고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찍었던.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뭐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분은 진짜 식성도 좋지만 되게 친절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크게 뭐 성공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 스스로가 좀 발전하고 뭐 두 딸의 아빠이고 가정이다 보니 좀 더 내가 변화를 시켜서 가정을 더 이끌어서 딸도 아빠를 본받고 가정이 또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나서는 꼭 이 무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무대에 나서는 그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인생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D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자기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대장 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